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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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저희 구독자들이 네. 저는 이제 멘신자들이죠. 네, 제가 저는 웃음을 매일 잃지 않고 웃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잘 안 웃어져요. 아, 네, 그게 이제 집에 이제 상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인가 웃음이 없어졌대요, 저한테.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맨날 저는 웃는 게 직업인데, 맨날 웃는데 잘 안 웃어져요. 아. 근데 그것도 억지로 웃으려니까 잘 안 돼요. 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구독자가 전화해서 선생님 요즘은 웃지도 않고 너무 마음 아파요.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그렇게 죽음까지 가면서 생존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주?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특히 저는 저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사주에 장수한다 이러면 이렇게 절대로 어떤 병이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말기 환자도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기 환자가 대수되면 7번 정도,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도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한 5번 치고 오래 좀 사시다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사주를 보면, 점을 보다 보면은 사주에 되게 빨리 죽겠다는 영이 탁 실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죽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갔는데 갑자기 퇴원을 못하고 죽었어. 폐렴. 네. 얼마나 허망해요. 그쵸? 암 환자는 어차피 죽을 각오를 했댔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살 수 있으려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다, 지구촌에서 제일 센 항암을 하자, 임상시험을 하자, 잠이 왔겠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살고 싶어서 사실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아파갖고 수술하고 바로 이 길을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두렵죠. 언제나 죽을라나. 근데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당신은 단명사주야. 본향에 얼른 갔다 와 이래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애는 어린데. 근데 저는 이게 죽는다고 해서 살고 싶어서 이 길을 갔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습관처럼 요즘에 사람들이 막 암이 갑자기 생겨갖고 번져갖고 막 몇 달 만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상담을 하니까 다 알잖아요. 저도 어제 막 가슴이 푸득했어요. 혹시 나도? 왜냐면 암을 알았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암을 보고 유능한 선생님을 다 보면은 다시는 암이 안 걸리겠다고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암보험도 또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사주를 딱 풀어보면은 천복이 들어가 있어서, 하늘에서 도와주는 복이 있어서 저는 단명하는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그 봉화에 저기 광산사고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두 분이 갇혀서 그냥 한 10일? 네. 10일 갇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간혹 우리가 이런 사고 말더라도 뭐 삼풍배까지 무너질 때도 자기 오줌 이렇게 싸가면서 먹고 살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멀쩡한 사람은 그냥 쇼핑 한번 하러 간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 그런 장면 보면은 사주에 벌써 보면 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압니까? 백화점은 무너질 거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게 건강한데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단명인데? 그러면 아니 지금 68세인데 무슨 단명입니까? 다 사셨는데 나도 모르지. 70 안에 가셔 저 입에서
68세 먹었을 때 70안에 가셔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그죠? 근데 그분이 두 분이 그냥 그날 사고로 가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생각할 때 건강한데 왜 일찍 죽는다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사고로 가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저 애기를 누가 죽을 줄 알아? 누가? 근데 저 아이들을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딱 넣어보면은 단명사주 애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아요. 그러면 애기가 단명하겠다 표현을 잘 못하고 애기 사주 파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당 몸에 실력님들 계시잖아요. 저 칠성전에 명이 짧은 애들을 다 팝니다. 근데 이제 말을 돌려서 애기 건강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거 팔아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죠? 네. 사실 단명사주기 때문에 팔아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주에 어릴 적부터 다 나와요. 얘는 아주 4살, 5살 먹은 애들 이렇게 와서 점을 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얘는 애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애기 그 태어나자마자 무슨 병 있지 않았나? 무슨 사고 없었나? 그러면 왜 그게 보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솔직히 얼마나 살 것 같냐고 딱 물어봐요. 자기가 별로 못 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인식하면 다행이고 이러면 꺼내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이라도 더 살고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사주를 한번 팔아보자. 아이들 명 짧은 사람들,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명 짧은 사람들을 관장하는 곳이 칠성전이에요. 그래서 7월 7일날 우리는 매년 7월 7일날 또 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네. 전국에 우리밖에 없어. 그 행사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기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도 만약에 사고수로 죽거나 뭐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이 사람들한테 있다면 절대로 열흘 동안 못 버팁니다. 굶어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요. 명이 짧은 사람은 이 안에서 어떤 가스가 나한테 와서 중독이 되든 그냥 생각보다 빨리 머리가 터지든 뭐 이런 걸로 그냥 죽습니다. 명이 짧은 사람들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은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살먹고 사는데 한 사람은 명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디 붕괴된 데 가서 묻혔어도 그 사람은 살아나겠죠. 우리가 큰 사고 때문에 살 사람은 또 끌어내갖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명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사주가 맨날 사고 나는 사주고 어디에 갇히는 사고고 결국에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이걸 한번 피해보자. 이렇게 사주를 팔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참고하지 않잖아요. 네. 그쵸? 설사 죽었어도 우리한테 묻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근데 정말 명이 짧은 사람은 그냥 갇혔다고 해서 그냥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 죽든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되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한 5년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단명인데 심장마비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찾았잖아요. 신이 심장마비. 그럼 이 사람은 대수님은 10번 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 죽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아리까리 좀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면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수대명 치고 그러면 100% 살아요. 그쵸? 네. 근데 저도 사주에 천복이 없다면 이렇게 잘 나갈 수도 없고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갖고 내 자식은 너무 불쌍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자꾸 물어보면 그래도 궁금해요. 나 이래 죽으면 어떡해.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똥칠할 때까지 살겠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이 길도 오래 가겠네. 그러면 할머니 될 때까지 해. 막 이래요.
아, 열심히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손녀, 손자, 깎아값을 많이 벌어야겠네. 내가 너무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주인들은 저한테 이제 모여서 밥을 먹으면 그래요. 4-5명 밥을 먹으면 탁 쳐다보면서 선생님 요즘 엄청 건강한가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때깔이 너무 좋아요. 그래. 저는 화장을 아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화장을 다 했는데도 내가 혈색이 훨씬 좋대요. 자기네가 다 암환자 같대요. 피부를 보면. 손을 봐도 그렇고 뭘 보면 자기네가 다 암환자 같대요. 근데 이미 저를 막 걱정하고 울며 불며 했던 사람들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갔어요, 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몰라. 나도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저도 전이벽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사람이 갇혀가지고 열흘씩이나 버틴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들은 운이 좋은 것도 있겠죠. 그 안에 가스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가스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넓었던가? 네. 좁으면은 이 공기 전환이 이렇게 안 돼서 일찍 죽어요. 가스가 차잖아요. 네. 사람이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뭔가 통로 마냥, 제가 봤을 때 통로 마냥 이렇게 갇히긴 했어도 뭔가 빛을 볼 수 있던 뭔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선생님. 예. 그 안반 형태로 돼 있어서 예. 거기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공기가 통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막혔으면은 그 위에 가스가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안에 뭔가 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을 봤을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믹스 커피로 연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네. 믹스 커피를 했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거니까 둘이만 갇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50명씩 갇혔다고 쳐봐요. 못 삽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 품는 그게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왜 항상 샤워도 하고 맨날 뭐 담배 냄새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그 물질, 그 가스, 냄새 이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도 2-3일 동안 안 감으면 냄새를 하면서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2명이니까 그나마 별탈 없었던 거고 아마 살았을 때라도 만약에 인원이 많았더라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풍기는 그 유해가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행히도 폐 한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폐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예. 이 정도 버틸 힘이면 내가 보니까 한 분은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심장력도 좋고 그런 분 같고 한 분은 그냥 그저 평범할 것 같아요. 그분은 솔직히 만약에 그 사람은 만약에 다음에 뭐에 그런 사고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조금 소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보는 갖추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사주에 죽는 운도 없을 뿐더러 운이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2명밖에 아니다 보니 그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운명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죽지 말라는 운이고 이 사주를 풀어도 죽지 말라는 운이 있고요. 설사 한 분은 보니까 장수인데 한 분은 그렇게 장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짧아요 그분도. 근데 아직은 갈 때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만약에 다른 사고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분은 그냥 빨리 직장을 그만두는 게 살 길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 번 사고 났는데 또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와서 명이 짧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자기 사주를 딱 팔고 제가 시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네. 그래서 그 사람 업장을 내가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은 왜 무서워요? 무당한테 해코지 하면은 살을 맞는단 말이 있어요. 네. 그죠? 왜 그러겠어요? 무당은 만신을 내 몸에 지니고 살기 때문에 착한 신도 있고 나쁜 신도 있어. 예? 근데 후악한 그런 조상신이 있다면 확 해코지 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절대적으로 나쁘게 하면 안 돼요.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놀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신을 다 갖고 있었어.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우리 무당 입으로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못 받을 거야 그러면 무당 입에 칼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너 일찍 뒤지니까 까불지 마. 그러면 그거 무섭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종교적인 거에는 나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이 다 달라요. 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다녀서 이렇게 직책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뭔가 하늘과 연통하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밑에 사람들이 많이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냥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진심으로 잘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적대감을 갖고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보면 죽을 건지 살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꿈자리가 너무 나쁜 사람들은 저 문자 엄청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읽으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냥 전화로 하면 이해가 빠른데 영어로 봤는데 읽으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대답 안 해줬는데 꿈으로 유독히 뭔가 꾸는 꿈이 있어요. 내가 꿔봐도 너무 꿈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도 둘이 많이 같았다면 부인이 꿈을 꿨든가 누가 꿨든가 뭔가 조금 암시를 해주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큰 사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꿈을 꾸고 그러면은 보살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면 영어로 딱 받아줍니다. 너 조만간 사고수가 있을 거. 조만간 너 엄청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말 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놀러로 갈랬다가 어디 행사에 갈랬다가 멈추면 돼요. 근데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우리랑 만약에 친해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보내잖아. 근데 예민한 사람은 우리 아이가 글쎄 저기로 가려가는데 괜찮을까? 물어보면 우리가 묻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것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저기가 사고가 날까 안 날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딱 실립니다. 거기 뭔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 보내지 마. 그러면 안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 난 애기들 중에 우리 그 절신 여기 그 신도님 그 친구 새끼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중태에 빠졌다. 저한테 잠깐 밥을 먹는데 연락이 왔어요. 살겠냐 죽겠냐. 살아도 산다고 볼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장애 1급 정도 나오고 갔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한평생 얼마나 힘들겠고. 그리고 나이 어린 애는 친구 저기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거기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너도 지금 몸이 암 환자인데 네가 왜 거기를 가냐. 네. 너 가지 마라. 거기는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야 네가 먼저 죽을 수 있어. 그럼 왜 가? 그래서 가지 말고 그냥 애도의 마음으로 부조나 해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참 이쁘게 써야 돼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뭐가 이렇게 정말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리석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들이 나쁜 짓을 허블나게 해. 근데 그 죄값은 반드시 받잖아요. 나쁘게 하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정말로.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는 한 번쯤은 일찍 죽은 사람들은 아니 그냥 사고나 뭐든 갑자기 젊은 애들이 막 죽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점이라도 한번 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들 조심해 아들 그 운전해? 그러면은 운전대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해 올해는 우리가 답을 줘요. 그죠? 근데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엄마가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면 운전도 할 줄도 모르는데 운전대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운전해? 운전 조심하라고 해. 혹시 운전병으로 간 건 아니야? 아니래. 그냥 말했잖아요. 근데 아기가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싸운 거야. 근데 이게 술 한잔 먹은 김에 남의 차, 네. 자기 아는 형님 차를 갖고
간 거야. 술 취해서. 네. 술정신에 뭐가 보여. 지금 운전 못할 거 아니에요. 운전 면허증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시골이래, 시골. 그러니까 차도 못 부르고 하니까 그 차를 끌고 나간 거야. 가다가 전봇대를 딱 박아갖고 아기를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 것 같아요? 튕겨나간 거. 아니요. 불타서 죽었으니까. 아우. 불타서 죽었으니까 며칠을 찾고 했는데 차사고 하나 신고 왔는데 거기 DNA를 검사해보니까 거기서 된 거야, 세상에. 네. 남의 차.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단속 또 단속 하면서 너 차 운전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남의 차 얻어 타지도 마라.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무당집에 다녔었는데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아들 오토바이 타니까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피 터지는 거 보여. 그래서 제가 보살님 우리 아들은 모범생이야. 공부 1등해. 무슨 오토바이야. 말 같지도 않아. 됐어. 그리고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너 설마 오토바이 안 타겠지?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그래서 뭐야? 너 오토바이 타? 그랬더니 아니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엄마 아침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자기 태우러 오갖고 그거 타고 간대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내가 난리 쳤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고 나와서 엄마가 알았다. 어떻게 네가 오토바이 탈 수가 있냐고. 너 그러면 나 죽을란다 봐. 그랬더니 안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보를 알아서 자식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아들도 사주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야. 20살 훨씬 넘어서 좋아졌지만 안 좋은 사주. 개골세 했겠죠. 근데 무당이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해서 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다고 남의 새끼를 뭐 비행청소를 보나하고 제가 기분 나빴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전화 눌러봤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맞지도 않는 말이다 생각하고 이 보살님한테 뭐라 하려고 전화 눌렀어. 그랬더니 아들도 혹시 오토바이 타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어물어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거예요. 네. 무당 공짜 밥 안 먹는다 했죠? 하고 내가 무당이 그때 당시에 부채가 만약에 얼마다만 2배는 냈을 거야. 감사하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애를 잡들이를 했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무서운 짓을 하냐고. 오토바이 떨어지면 넌 죽는다고. 그랬더니 다시는 안 탄다는 거. 안 탔어요. 그 훌륭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 말은 자식을 돈 주고만 키우지 말고 여기는 무슨 무당집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은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주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그 복채 내고 낸 만큼 10,000배를 더 얻어갖고 갈 건데 그러면 누가 알아서 다음에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자기가 인정할 때 이거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구나. 예? 그러면은 자기가 그거를 고쳐서 막 노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점을 보러 왔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돼.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그래서 얘는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사실은요 그거 해갖고요 1등 나갖고 정말 잘해. 그래서 그럼 쓸데기 없는 짓을 왜 해? 알면서 무당한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다 말해가지고 알게 됐죠. 그래서 네. 정신 정신 차려. 내가 그랬어요. 네,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니까 일단 한 번은 탁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그죠? 네가 뭐 하려고 하고 뭐를 어떻게 되기로 하고 제가 다 맞췄어요. 첫 마디가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하는 첫 마디가 딱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안 돼. 아니 됐어. 아무리 어쩌도 아니야. 그랬더니 차라리 뭐를 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뭐로 해라는 게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앞으로 꼭 이 길로 가라. 야,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검사, 판사 하려다가도 그 길이 네 길이 아니면 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사주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뭐 검사라도 변호사라도 해서 다 잘 나가지 않아요. 잘 나간 사람 날고 뛰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 있어. 너는 관이 껴서 진짜 그렇게 남들을 중리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라는 출세하는 사주가 딱 보여요. 근데 딱 별로 못 나가는 사람 사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 변호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다른 길로 의사 이 길로 갔으면 이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길을 선택을 잘못했는데 저희가 확 싫으면 100% 또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찝어줄 때 그걸로 가면 성공한다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서울 대학 나와야 꼭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방에 있어도 엄청 잘 된다.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도 진짜 지방에 있는 사람이 꼭 서울에서 이게 성공하는 애들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사주는 못 바꾼다. 네. 절대.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으나 사주는 바꿀 수 없어. 이 사주는 이 생년월일에 다 들어가 있어. 물론 생년월일이 좀 다르면 잘못 정했다면 약간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사주는 못 바꿔. 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사고 싶고 갔잖아요. 저기 선생님 신엄마가 저한테 너는 이 길 가면 연예인 돼. 그랬어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금이 막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그래서 너는 이게 꼭 가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100% 맞았어요. 네. 정말로. 예. 너무 잘못했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보다 더 낫지. 연예인보다 더 낫죠.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저도 한때 이제 사춘기 때는 연예인 되는 게 자기가 착각을 하자. 사람들은 다 내가 참 이쁘다 생각하고 괜찮다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인 방송 연예인은 안 됐어도 이렇게라도 동영상이라도 나가는 연예인 됐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한 번쯤은 풀어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거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는 음식을 맨날 무슨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맵고 짜고 탕만 먹냐. 얘는 이것 때문에 대장암 걸려서 뒤지겠다. 깨끗한 음식 기본 어쩌다 한 번씩 먹고 너무 그렇게 막 자주 먹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면은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부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생활을 바꾸지 않고 사주에 안 걸린다 나오면은 정말 걸립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너는 안 걸려서 안 죽어. 그러면 거의 초기나 이기 발견을 하는데 너 무감각하게 살다가는 딱 발견하면 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영락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그래요. 다. 자기 분야만 그냥 살림을 하는 사람은 살림만 집에서 해고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가 되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보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가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